영상을 찍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만의 아지트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좀 유명해지거든 제가 이 장소를 공개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해석과 반응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가정에 엄마 아빠도 있고 딸도 있고 동생도 있는 그런 집안인데요. 딸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아무래도 바쁘겠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음식을 차리고 있고 아버지도 회사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딸도 씻고 교복 갈아입고 이제 밥을 먹는 그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7시쯤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딸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실수로 아빠 옆에 있는 커피 잔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커피가 아버지 와이셔츠에 묻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쏟아진 커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다짜고짜 화를 내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뭐 조심 좀 하지!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딸한테 되게 뭐라고 합니다. 딸은 그런 언성을 듣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은 아침부터 짜증나는 소리 듣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자기 방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씩씩거리는 그 감정으로 학교갈 준비를 하는 거죠. 하필이면 아버지가 아침에 딸을 태워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분 상한 상태에서 와이셔츠 갈아입고 차에 시동 걸고 대기 상태야. 딸은 아무 말 없이 표정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아버지 옆에 탑니다. 자, 차가 출발할 때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딸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학교 정문 앞에 딸을 세워줍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가버립니다. 안 그래도 그 커피 쏟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인데 딸이 저런 식으로 반응해 버리니까 아버지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씩씩거리는 그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회사 출근합니다. 자, 아버지는 화가 난 상태고 좀 지각할 것 같아요. 이미 딸하고 그 감정 소모 때문에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속도 내죠. 속도 내다가 속도 위반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딱지 때립니다. 기분이 좋지 않죠, 그죠? 그 상태에서 회사에 도착했는데 일찍 왔긴 일찍 왔어요. 밟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사 서류 가방을 집에 놓고 왔네요. 똥을 밟은 상황이죠, 그죠? 뭐 하나 일이 풀리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단추가 어디서부터 끼워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침에 커피 쏟고 그때 그 반응 때부터 계속 아버지는 일과가 꼬이기 시작하죠. 딸은 공부가 잘 될까요? 딸은 아침에 그 사건 때문에 공부가 안 될 것이고 마음이 되게 불안할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커피를 아까 딸이 쏟았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그런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반응은 이미 엎질러진 커피에 대해서 아버지가 괜찮아, 와이셔츠 다시 갈아입으면 되지, 여보 요거 빨래 좀 다시 한번 빨아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딸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죠? 남편이 저렇게 딸한테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한편은 안심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커피 쏟은 난방을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침착한 마음으로 다시 차에 탑니다. 타고 딸도 얼른 학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차에 타죠. 자, 출근할 때부터 딸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음 편한 대화를 하면서 아침부터 편안한 분위기로 학교까지 아버지가 딸을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딸이 차에 내리면서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갑니다. 아버지는 기분 좋게 또 운전을 하고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 과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겠죠, 그죠? 심지어는 서류 가방도 제대로 챙겨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지각도 안 했고 이제 할 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딸도 아침에 아버지가 그렇게 괜찮다, 따뜻한 표현으로 그렇게 위로해줬고 격려해주니까 딸 입장에서도 아침부터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야. 인생은요, 해석과 반응인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커피 쏟았고 사실 커피를 안 쏟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전체를 10이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9는 해석이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잘 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건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나갈 수 있다고. 심지어는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이를 갈고 있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일어난 사건과 반응의 비율이요 9대1이 아니고 1대9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계속 집착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사건보다는 해서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죠. 비슷하죠.